안녕하세요. 잃지 않는 투자입니다. 이 채널은 주식에 집중할 시간이 별로 없는 직장인을 위한 채널로 변동성이 적고 수익률이 좋은 레버리지 ETF와 소수 우량주에만 투자하는 채널입니다. 주식은 시기적절하게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신뢰성 높은 전문가의 전체 주식 시황을 전달하고 레버리지 ETF의 기술적 지표를 분석하여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직장인을 위한 주식 투자 전략을 알고 싶으신 분은 링크한 비디오를 참조하십시오. 어제 나스닥과 S&P가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그저께는 올해 연준에서 2번 정도 금리를 올릴 거라는 어떤 공포감에 의해서 사실 별로 상승을 못했습니다. 0. 한 몇 프로밖에 상승 못했죠.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올해 2번 더 연준에서 올리긴 어려울 거다, 이런 판단을 시장이 하면서 전체적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13 거래일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그저께 조금씩 하락을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하락을 좀 했어도 다시 추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락을 해도 별로 그렇게 크게 하락을 안 했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이 테슬라를 갖고 계시다 그러면은 그냥 보유하거나 일부 매도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3.2%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제가 지난번 이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이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사서 주워 모으시는 게 나중에 굉장히 큰 이득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2 분기에 그 매출이 상당히 크게 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그 미국의 한 매체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매출이 계속 크게 증가할 거다라는 이런 예측 결과가 있으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죠, 세계 1, 2등 주식이죠. 이런 주식들은 좀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사서 모으면은, 제가 볼 때는 상당수 그 올 연말이면 큰 그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6월 FOMC에서 금리 동결을 했죠. 이제 금리 동결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는 동결했지만은 2번 정도 올릴 거라는 이런 어떤 매파적인 발언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2번을 올릴 거라고 이제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어 향후에는 지속적인 어떤 상승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CPI가 지난달 4.9에서 이번에 4.1로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음 달에는 뭐 3% 초반 정도로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그 5월 소비 판매가 0.3%가 늘어나서 시장에서는 미국이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에서 많이 탈피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향후에는 미국 시장이 긴축에 대한 우려에서 탈피해서 전반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ETF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코스피 ETF는 어느 정도 매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따가 제가 그 HTS에서도 보겠지만은 중국 2차 전지 업체의 미국 허가권으로 국내 코스닥이 굉장히 급락을 했습니다. 그와 함께 코스피도 어느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둘 다 지금 현재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반 정도 이상 팔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이걸 뭐 계속 들고 가셔도 상관없지만은 어느 정도 사실 어제나 그제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게 조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좋습니다. 그다음에 나스닥은 지속적으로 이제 보유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그 HTS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Q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Q는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이렇게 쭉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는 상승장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긴 하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뭐 계속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 그러면은 계속 보유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저께부터 이제 꺾였죠. 꺾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내려오다가 이렇게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5 일선 아래로 쪼끔 내려온 상태입니다. 뭐 약간 뭐 이렇게 그 내려온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뭐 쪼끔 파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예 그 계속해서 보유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5 일선에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뭐 이렇게 매도를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잠깐 이제 조정이 있었죠. 조정이 있었다가 다시 어제 인제 불을 뿜었죠. 그래서 어제 3% 가까이 오르면서 다시 MACD는 이제 상승을 가리키고, 물론 다 인제 과열 상태긴 합니다. 근데 뭐 과열이라도 지금 계속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쪼끔 조정을 받을 때 계속해서 주워 담으시면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국내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나스닥 ETF, 타이거 미국 나스닥 ETF,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스닥은 계속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사신 분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조금씩 좀 조정받을 때마다 그 사 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주식들은요, 이렇게 한꺼번에 사면은 이게 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좀 부담되시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좀 길게 분할해서 조금씩 이렇게 뭐 5번에 분할을 하든지 아니면 10번에 분할을 하든지, 요렇게 해서 쭉 모아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돈이 있으실 때마다 그렇게 하시면은 이런 상승하는 주식들은 리스크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팡플러스도 지금 뭐 쭉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팡플러스 같은 경우는 연말 되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어제 좀 많이 올라갔다가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네요. 현재까지는 뭐 5 일선을 전혀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보유인 상태입니다. 자, 코덱스 레버리지 보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는 지금 사실 어제 그제부터 인제 사실 그저께부터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반 정도 판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큰 조정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MACD가 이미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일부 뭐 좀 매도하셨다가 다시 상승할 때 다시 사셔도 좀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거는 인제 사실 그 2 차전 집권 때문에 굉장히 급락이 나왔죠. 마찬가지로 그 2 차전지 뉴딜 레버리지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50 레버리지하고 2 차전지 뉴딜 레버리지가 같이 움직였는데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느낀 게, '아, 확실히 우리나라 주식은 변동성이 크구나.' 이 변동성이 크면은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 주식은 쪼끔 비중을 더 줄이고요. 더 줄이고 미국 주식에다가 쪼끔 더 비중을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코스닥하고 코스피를 좀 반 정도 팔았는데, 이거는 좀 판 거에 대해서 다시 뭐 코스피를 투자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스닥이나 뭐 팡이나 이런 쪽에 좀 조정받을 때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 오늘은 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해 주시면은 팔아야 할 적정한 시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